바람의 세기가 3m/s 이상이 되면 호흡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병원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시다 보면 이해돼. 근데 처음 들어본 내용이거나 남들이 안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남들이 몰랐던 방식이지. 그게 맞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끔씩은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막 질문은 겁내 쏟아져. 엊그저께 저기 뭐야, 그 곰팡이 얘기했다가 난리 나서 그 다음날 50통 받아. 50통 전화 50통. 아니 우리 것도 그래요, 우리 집 것도 그래요, 키피장 거 그래요. 와, 살벌했어. 올해는 조금 그게 좀 뭐야, 확산이 빠르고 컸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중간에 저온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다육인들은 통풍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통풍. 틀린 건 아닌데, 곰팡이 균이라고 하는 건 통풍을 하나 안 하나 생기는 거예요. 통풍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통풍을 열심히 해도 생긴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밭에 고추밭, 배추밭, 사과밭, 곰팡이병이 왜 걸려? 그렇게 약을 쳐대는데 왜 걸려? 그래서 곰팡이 균이든 세균이든 세균성이든 진균, 진균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성의 질환이든 통풍하고 상관이 없고 그 어떠한 조건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전 영상에도 제가 예전 카페도 그렇고 제가 해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경보령을 내려, 경보령.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어요. 매일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경보령을 딱 내리면 전국에 동시에 다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크면 크고 작고 작잖아요. 요번에 곰팡이병도 마찬가지로 대전, 전후, 근교, 최근에 이제 모 키핑장에서는 탄저병도 벌써 나왔고요. 전라도, 경상도 찍고 대전 인근 찍고 위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요. 그런 곰팡이병이. 제가 퉁쳐서 곰팡이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생기는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흰가루병이 있고 잿빛이 있고 탄저병이 있고. 그런데 탄저병은 사실은 지금보다, 뭐 사실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지금보다 7월에서 8월 달에 와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벌써 온 집이 있어. 제가 작년에 7월 2일부터 다리 작살났잖아요. 방제 하나도 못하고 8월 달부터 확 퍼졌습니다. 선풍기 바람 따라서. 제가 통 털어서 곰팡이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통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풍을 시키려고 선풍기를 틀어 놓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선수들은 알지만 곰팡이균인지도 몰라. 선풍기를 이렇게 해갖고 다 하니 당연히 곰팡이는 포자예요. 포자가 이동이 되니까 다 확산이 되는 것이죠. 이론상은 다 걸려요. 그런데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 어떤 애들은 옆에 있는 애도 안 걸려. 어떤 애는 구석에 있는 게 있고. 하지만 원리상 주변으로 확산이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영양에 따라서, 영양관리에 따라서 곰팡이병이 걸리냐 안 걸리냐도 있습니다. 이 분야는 실용농업에서 현장 농업을 해봐야지 공부하고 경험해보면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메론 같은 경우는 영양이 없으면 흰가루병 다 걸리고요. 흰가루병을 약재를 처치를 하는데 잎에다 치는 게 아니라 뿌리에다 줘요. 실제로 큰 규모의 농사 짓는 분들도 그런 경험담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곰팡이병이,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너무 클 수도 있어요. 통풍을 계속 시키고 선풍기를 틀고 뭐 해줘야지 좋다, 나쁜 건 아니지만 과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돼요. 일단 탈수도 심해지죠. 바람이 계속 가면. 그 다음에 뭐 캠식물이라 낮에 증산작용 안 해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바람의 세기가 3m/s 이상이 되면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바람도 센 바람이면은 얘네들이 증산작용을 못해. 그래서 하루 종일 선풍기 틀어 놓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캠식물이라 낮에는 기공을 닫고 있으니까 큰 상관은 없겠지만 열대야 때 혹시나 밤에도 틀어 주신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거는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센 바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람이 세면은 호흡이 안 돼요. 그게 수치상으로 3m/s인데 현실적으로 선풍기의 중에서 강일 수도 있어요. 한 강 정도, 대형 큰 선풍기. 그래서 저는 바람을 주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식물체보다 좀 띄어서
공기의 흐름만 되게. 바람이 이거를 말려주는 게 아니라 식물의 뿌리가 물을 빨아먹고 날려줘서 이게 건조가 되는 거지, 선풍기로 씌워져서 말려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빨아먹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되는 겁니다. 밤에 끄는 선풍기는 아마 전기세 때문에 끌 것 같은데, 이 원리 아시는 분들이 없으실 건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 왜 우리 저기 나들이 가면 살랑살랑 기분 좋다고 하잖아요. 식물도 똑같아. 식물도 똑같고, 일부 자료는 바닷가에 있는 거기 이제 그 큰 소나무 같은 거 있죠. 그 안쪽으로 식물이 더 잘 된다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활용을 하시되 병원균이, 근데 이제 문제는 병원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선풍기에만 집중해 있고 통풍에만 집중해 있으니까 오로지 바람으로 말려줄 생각만 하니까 그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지. 최근에 그런 분 저 상담하면서 있었습니다. 곰팡이균이니까 선풍기 틀어줘야 된다 하니까 진짜 막 대놓고 트신 분들, 그리고 그때 영상에 말씀드리는 의정부 키핑장이 그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그 사장님이 저한테 왜 얘기를 했겠어. 자존심 상하는 거지. 주변의 매니아 분들이 그렇게 제 얘기를 하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겸사겸사 그냥 갔어요. 솔직히 사장님한테도 미안하지. 내가 뭔데 가. 갔는데 키핑장에서 곰팡이병 딱 있는 거 있고, 선풍기가 다 그쪽으로 해서 팬 틀어가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다 있을 거라고 하고 제가 줄줄이 가면서 여기 다 찝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병원균이 생겼을 때는 바람이 오히려 피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다리 작살나서 집에 있을 때 전혀 방제도 안 되고 하우스 방치 상태에 있을 때 제일 피해를 본 게 선풍기 때문에 그래요. 실링팬을 가볍게 틀어주시면 되지, 진짜 살랑살랑. 그렇게 되면은 호흡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바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정한 바람, 살랑살랑 식물을 가볍게 스치는 바람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센 바람이 아니라. 근데 하도 세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 저쪽에 선풍기 방향으로 해서 탄저병이, 밖에서 저희 밖에 보면은 뽕나무도 있고 막 뒤에 밭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비가 오죠. 비가 오면 딱딱 튀기죠. 그럼 수증기가 있죠. 그 선풍기 바람이 그 수증기 병원균을 타고 가서 뿌려버리잖아요. 그 각도대로 분명히 탄저병 형태가 다 나타나는 거죠. 다행히도 벽돌 연리해야 될 건 깨끗해. 왜냐면 선풍기 바람이 저희는 사이드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에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탄저병, 제가 가끔 이제 하우스 키핑 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많이 하니까 탄저병이라든가 병증이 생겼을 때 혹시 출입구 근처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출입구 근처부터도 확산이 될 수도 있다. 키핑장이나 농장 사장님들은 살균제를 치시더라도 입구부터, 땅바닥부터 치시는 게 정석입니다. 토양의 탄저병이라든가 그런 병원균, 우리 왜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돼지라든가 사육시설 보면은 발판에요 살균제가 있어요. 밟고 들어가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선풍기를 활용을 하실 때 이런 주의점이 있다. 바람이 말려주는 게 아니라 생육 조건을 만들어줘서 뿌리가 흡수해서 말려주는 것이지, 바람을 직접 쐬서 말려주는 거는 좋을 건 별로 없다. 전기세 많이 나간다. 어떤 분들 선풍기 틀어놨다고 불날까봐 걱정한다. 그런 걱정만 늘 뿐이지, 진짜 찜찜하시면은 집에서 특히 키우시는 분들, 하우스는 원래 습해요. 고온다 습해요. 팬이 돌아가 줘야 되는 상황이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선풍기 방향을 식물체보다는, 물론 뭐 아무런 병증이 없다고 내가 확신을 하고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은 뭐 잠깐은 틀어줘도 별 문제는 없는데, 평상시에는 방향을 약간 창 쪽으로 이제 공기가 계속 돌게, 그렇게 이게 식물체 주위로, 주위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아무튼 직접 안 닿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방향이 더 효과적입니다.